자, 오늘은 재수생들이죠. 시험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공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지금 기초 입문 강의가 어느 학원이든지 어느 사이트든지 시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시험 발표는 안 났습니다. 발표는 안 났고 곧 발표가 날 겁니다. 날 거고 지금 이제 시험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뭐 합격자가 몇 프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20% 내외가 합격자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80%가 또 시험에 실패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아도네스 시험 떨어졌냐?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법적인 부분이 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주 근접한 차이로 떨어졌지 커트라인 60에서 평균 40을 받아서 떨어진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험은 끝이 났고 결론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채점을 통해서 아마 점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필코 30일의 시험은 합격을 하셔야 돼요. 30일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시험은 꼭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 강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30회 시험이죠, 그죠? 지금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한 달도 안 지난 30회 시험이, 그죠? 실력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재수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31회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30회 시험이 끝난 지가 지금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어요. 1개월이 안 됐거든요. 1개월이 안 됐다는 것은 30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가 평균 50점대에서 60점 가까이는 어떤 과목은 아마 합격 점수를 넘었을 거예요. 그죠? 이 점수를 받은 분들이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30일 시작하니까 뭐를 듣냐면 이제 기초 입문 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강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안 맞죠? 이게 안 맞죠? 왜? 30회 시험 10월 26일 날 시험 치기 전에요. 하루에 한 과목을 봤어요, 이분들은 지금. 공법 하루에 한 과목, 민법 하루에 한 과목을 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전용 주구직이 뭐냐, 일반 주구직이 뭐냐, 이거 수업 듣는 거는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지, 지금. 앉아만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작년 시험에서, 그러니까 30회 시험에서 5, 6점까지 올려놓은 실력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기초 강의는 지금 이미 다 아는 것들인데 이걸 배우고 다시 학습을 하고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 이제 30회 시험에 치렀던 실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면 30회 시작하는 입문 강의를 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안 맞고 어디가 맞냐면 30회 시험을 10월 26일 날 시험을 치렀거든요. 치르고 한 달을 쉬어도 되고 두 달을 쉬어도 됩니다. 두 달 쉬어도 되는데 이 실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으면서 31회를 준비하는 게 맞지 기초 강의부터 강의를 다시 듣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는 공부의 전형이 돼요, 이게.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보다는 작년 강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민법, 자, 30회 민법하고 31회 민법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뭐만 다르냐? 판례가 좀 추가될 겁니다. 30회 개론과 31회 개론이 같다 다르다. 같거든. 30회 공법하고 31회 공법이 같다 다르다. 약간 다르죠.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건 약간 달라요. 세법도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세법과 공법은 법의 개정이 있으니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근본이 다른 것은 아니죠. 용도지역이 30회 용도지역이 31회 용도지역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30회 용도지구가 31회는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등기도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실력을 가지고 와서 유지를 하면서 31회를 대비하는 게 맞지. 30일에 처음 시작 이래가지고 기초입문부터 듣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들은 각종 사이트 내지는 학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랜드 하나를 굳이 안 듣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시간 낭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 낭비를. 그래서 30회 지난 시험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교재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겁니다. 근데 30회 때 가지고 있던 자료나, 그죠? 이런 걸 활용하는 건 좋은데,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 결국 실패를 했다는 것은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실패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교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갖다가 잘못 쳤다든지,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교재를 바꿔야 돼. 이제 보통 수험생들은 근데 교재 바꾸는 거 굉장히 아까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설을 보든 아니면 옛날에 어떤 수험서를 보든지 간에 줄을 막 치놔놓고 막 줄을 치놔놓고 낙서가 아니고 책 그 공간에다가 뭔가를 써놔놓죠. 그럼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싹 지우고 새 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새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활용하는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보다는 여러분한테 맞는 거는요. 작년 30회 강의 중에서 1, 2월 또는 기본서로 강의했던 3, 4월 내지는 요약집 강의가 적합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 과목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시험을 갖다 30회 시험을 쳤는데 1차 과목에서 민법은 몇 점이 나왔냐면 65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가 50점이 돼가지고 평균 55점입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떨어졌잖아, 시험에.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민법은 65가 됐다는 것은요, 민법 판례까지가 이미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 개론에서 지금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다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민법 의사표시를 갖다 처음부터 배우고, 표현대리라면 글자를 배우고, 그죠? 묶은대리, 그죠?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추정, 간주, 이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이분은 지금 뭘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플러스 10점만 더 올려주면 돼요. 각 과목별로. 그러면 내년 시험에는 무난하게 합격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10점 올리기가 지금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기초 강의를 들으면 10점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고 65가 60, 50으로 내려간다니까요. 50점이 40으로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0점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작년 강의를 활용해야 좋겠죠. 근데 65면 뭐도 안 맞냐면 1, 2월 강의도 안 맞아. 몇 월 강의 맞냐면 3, 4월 심화 강의 내지는 요약집 강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본인의 실력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내지는, 지금 유튜브로 내지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실력이 작년에 불합격했지만은 실력이 다 과목별로 다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에서 내가 약점 있는 과목들은, 그죠? 그 강의 중에서 활용하는 파트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점수는 지금 합격 점수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를 듣는 게 맞냐면, 1, 2월 안 맞아요. 3, 4월 내지는 요약집 강의가 맞겠죠. 이분은 지금 50이니까 합격 점수에 미달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파트가 있어, 없어? 있어. 그죠? 그러면 몇 월 강의가 맞을까요? 1, 2월 강의가 맞다니까요. 그리고 개론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건 안다니까. 개론에서 목차는 안다니까. 그리고 그 개론 안에서 내한테 약점이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 나는 간평론이 유달리 약해. 나는 수요 공급이 유달리 약한 거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내가 약점이 있는 것 같다가 백지 한번 적어봐요. 어디에 내가 약점이 있는지. 민법이 만약에 내가 약하다라면 백지에다가 민총, 물권, 채권을 쭉 한번 적어봐. 그러면 본인이 알아.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내가 유달리 모의고사를 친다든지 유달리 혼자 공부할 때 요 파트만 오면 왠지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고 그 다음에 공부가 싫고 이게 본인이 안다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다고요. 그러면 그 파트를 갖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 공부는 내가 잘해. 근데 내가 간평이 약해.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간평을 해야 되겠죠. 수요 공부는 잘해. 그럼 수요 공부는 뭘 하고? 3, 4월 강의나 요약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건 뭐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초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 파트는 기초 부분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2차 과목이 다르면, 자, 공법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공법하고 법령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있죠. 그 점수라도 어떻게 받았냐면요. 공법이
공법이 45점을 받은 거야. 법령은 70을 받은 거야. 그럼 이분은 공법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공법의 기초 강의를 갖다가 그죠? 지금 인문 강의를 이런 걸 들으면 용도지역이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안자원보호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 건 다 알잖아. 근데 그게 개념도 알잖아.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약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뭐 이런 분들은 이건 공법은 뭘 해야 돼요? 기초 강의를 듣는 게 맞겠죠. 그리고 법령은 지금 70인데 법령 때문에도 시험 떨어진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법령을 몇 점 받았냐면 80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80을 받았거든. 이분들은 빨리 뭐냐면 법령을 80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뭐 해야 될까요? 법령 1, 2월 강의가 맞을까? 3, 4월 강의가 맞을까? 아니죠. 요약 강의에다가 거기다가 본인이 법령 점수에서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면서 그걸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점수를 냉정히 어차피 이제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마냥 놀지 말고 그러고 너무 놀면 안 되는 게요. 푹 쉬죠. 푹 쉬면 지금 10월 26일은 50이에요. 자, 이분이 만약에 평균 55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푹 쉬죠. 2개월 지나면 이게 55점 실력입니까? 45로 떨어집니까? 45로. 그리고 내년 1월이 됐어요. 내년 3월에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점이 됐다? 30 몇 점으로 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똑같아지냐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어도 3수, 4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활용을 못 하는 거지. 예. 왜? 밑에 사람들이 계속 치고 올라온다니까. 밑에 사람들은 새로 공부하니까 막 이래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러죠. 그러고 이때 되면 또 마음이 급하죠. 그러면 뭘 하려고 한다? 옛날에 있는 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잊어먹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공부 습관을 그대로 또 가져오거든. 그래서 그 패턴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막판 돼가지고 또 시간 부족하니 좀 무슨 과목 계속 어렵다고 또 틀린 데는 계속 같이 틀리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본인이 어디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백지에다가 한번 써봐요. 써보고 60이 넘기고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재수생들은 약점이 있는 걸 갖다가 위로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5점에 10점 더하는 공부가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푹 쉬고 나면 이게 안 된다. 이 점수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작년 했던 실력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1차만 된 분도 있고 다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떨어진 분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공부를 갖다가 일단 하셔야 되냐면 다 떨어졌다면 어디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시면 몇 점 받는지 상관없어요. 몇 점은 상관없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1차 과목에 집중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1차를 일단 둘 다 몇 점을 만들어야 된다? 60점을 언제까지? 12월 중에 1차를 60을 만들어놔야 돼요. 왜? 작년에 시험 떨어진 게 1차가 만약에 떨어졌죠? 그러면 1차를 갖다 평균 40 받아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40을 받아서 떨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40은 과락은 넘겼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은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1차를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1, 2월 전에 1, 2월, 11월, 12월 중에 1, 2월이 되기 전에 최소한 1월, 2월이 되기 전에 60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1년 공부하기가 엄청나게 편하죠. 3월 달에 보통 우리가 첫 모의고사가 시행되는데 이때 1차 과목 6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여유를 가진다? 2차 여유를 가지죠.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공부할 때 1차 과목이 60이 넘으려고 그러면 거의 한 7, 8월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1차 과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만은 2차 과목을 한다 못 한다? 못 하죠. 그죠? 그 공법 겨우 이제 공부하는 게 7, 8을 넘어서 하죠. 그러니까 시간에 맨날 쫓기면서 하고 맨날 못 하는 게 등기하고 세법은 미루죠. 그러다가 이제 9월 말, 10월 이때에서 등기 세법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1차도 시간이 책을 갖다 던져놓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를 집중적으로 해서 60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걸 뭐 하는 작업을 한다?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한 달에 2.5씩 한 달에 한 개씩만 더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한 달에 한 개씩. 그러면 몇 점으로 합격하냐면 평균 70, 80으로 합격해요. 한 달에 한 개.
한 달에 한 개. 어려운 거는 어차피 틀린다고 생각하고, 그죠? 중급 난이도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 약간 이해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를 갖다 또 조금 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 거로 숙지하는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1, 2월 이후에도 2차 과목을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유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같이 해줘야 된다? 병행해야 될 게 뭘 해야 된다? 이론에다가 뭘 같이 병행해야 된다? 문제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문제 풀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올해 공부하시면서 많이 하셨잖아요. 뭔 말만 했냐면 기출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다른 거 보니까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출 문제는 왜 다 풀리냐면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 동일한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외워버리거든요. 그게. 외워버리거든. 그러니까 답을 알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가 똑같은 영역인데 문제를 다르게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해가 덜 돼 있고 응용력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응용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천천히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나면요. 응용력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기점이 금방 만들어져요. 왜? 불과 2주 전에 몇 점을 받았냐면 55에서 60을 받았거든요. 그 실력을 가져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시험에 실패했다고 집에서 실망하고 있고 계속 제도를 탓하고 있고 혼자서 너무 우리가 침체되어 있으면 시간이 계속 낭비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결론은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공부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재수를 하시면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1차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판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계속 들으면서 내 거로 수십 번을 들어도 돼요. 계속 소화시키고 조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민법은 조문 같은 것도 매일 보고 그러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에 대한 여유가 생기냐면 2차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2차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2차만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2차의 시험에 당락을 쥐고 있는 게 뭐예요? 법령이죠, 법령. 공법 아닙니다. 공법은 공개각보를 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법령이에요, 법령. 그죠? 그 법령은 80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우리 그 법령 교수님이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한단 말입니다. 법령 교수님 강의만 들어도 80이 나와요. 강의만 듣고 있어도. 좀 자도 돼, 강의 듣다가. 그래도 80은 나온다니까요. 법령을 80을 받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쉽죠. 2차 과목에서 몇 점 받으면 합격하냐면 60 받으면 합격하는 게 아니고 2차는 몇 점 받으면 합격하냐면 180점을 받으면 합격한다니까요. 법령이 80이 나왔어. 그럼 빼기 몇 점? 100점. 그리고 공법하고 공시에서 100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시험은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법령에서 90 나왔다 이러면 아이고 공부할 게 없어 이거는. 법령 90이 나온다? 넣어줘. 공법 60 받기 쉬워. 법령 90 받기가 쉬워. 법령 90 받기가 훨씬 쉽다니까요. 그래서 자 2차만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 동차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1차 과목 유지가 됐죠. 그죠? 그러면 작년에 시험을 30회 때 시험을 치렀을 겁니다. 치르는데 법령이 60m로 받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30회 때 시험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2차로 포기해 동차를 쳤는데 법령을 50 받아서 만약에 떨어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령을 60 이상 받았죠. 그럼 기본은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법령을 갖다가 최소 만약에 60 받은 분이 있다. 만약에 60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올해 60 받은 거야. 60 받았으면 이분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20점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20점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죠. 지금은 쉽다니까요. 기본은 다 돼 있고 약간 난이도가 중급이면서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그 다음에 5가 4가 되고 4가 3이 되고 3이 5가 되고 하는 미세한 디테일한 것들이 암기가 덜 돼서 점수가 안 나온 것이지 답이 2번, 3번 같은데 2번을 찍었다면 3번이 많아가지고 이래 된 것이지 실력이 없어서 이래 된 게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점수를 올리기는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 점수를 확보를 하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자, 3월달에 무엇을 쳤어? 3월달에 무엇을 쳤다니까? 근데 법령이 80이 나오는 거야. 공법은 40. 법령이 80이 나온다고. 공법 40. 시험 끝났어, 안 끝났어? 법령이 3월달에 30일에 대비해가지고 3월달에 첫 모의고사이거든. 2020년에 모의고사를 치더니만 법령이 80이 나오네. 공법은 40 나오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합격이죠. 왜? 남은 기간이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법령 80을 뭐 하는 쪽으로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개씩 더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수업을 계속 들어 안 들어? 계속 듣죠? 그러면 작년에 안 들리는 게 들린다고, 이제. 왜?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 있거든. 그럼 숨은 의미가 막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도 맞추냐면요. 상급 난이도도 문제 맞추기 시작해요, 드디어. 법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을 60이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기초강의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작년 매달 3, 4월 강의에다가 플러스 문제풀이가 맞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병행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국토개혁법 아니겠습니까? 공부가 완전히 폭망한 거야, 작년에. 그럴 수 있죠. 6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법 배정을 못 한 거지. 과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는 과락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랬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천천히. 근데 나는 뭘 알고 있냐면 용도직은 알고 있거든. 용도지구도 알고 있고 기반식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국계법을 먼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올해도 국계법이나 개발법 문제가 쉽게 나왔거든요. 합격하신 분들 물어보면 국계법 몇 개 틀렸습니까? 그러면 1개, 2개. 시험 떨어진 분들 물어보면 국계법 몇 개 틀렸습니까? 그러면 4개, 5개. 그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3월 달에 모의 설치인데 공법이 다른 사람들 처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30배 시험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3월 달 모의 설치 공법 과락이죠. 근데 3월 달 모의 설치인데 공법이 45점, 5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남은 기간은 충분하거든. 거기다가 건축주택 몇 개 올려주면 그 다음에 55, 60이 된다니까요. 이 노지, 이건 합격이지 뭐. 세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법을 하는 거야. 일단은 그런데 2차 과목에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 처음은 안 그래요. 초시는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 근데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점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차는 뭐를 손에 쥐냐면 법령을 딱 손에 목줄을 딱 틀어줘야 돼. 왜냐하면 근데 법령은 틀어지기가 쉬워. 조금만 공부해도 돼, 이거. 근데 이걸 놓친다고. 이걸 안 하고 그냥 또 처음부터 한다고. 왜 처음부터 하냐면 푹 쉬거든요. 연말은 연말이라고 쉬고 연초는 연초라고 쉬고 언제 공부 시작하냐면 설 명절 끝나고 나서 그때 시작한다고. 그때 시작하니까 다 잊어먹었죠. 몸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앉으면 또 졸죠. 아니 앉으면 또 졸게 돼 있다니까. 푹 쉬었으니까 그 수업 들으면 또 모른다고. 그러면 또 허송세월 하다가 3, 4월 되면 봄 되면 그때 또 하려고 한다니까요. 다 까먹고 나서. 그러니까 아쉽죠. 굉장히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부가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공부가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재수생들한테는 제가 무수히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요. 그죠? 뭐는 안 나와요? 점수는 안 나와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작년에 시험 칠 때 많이 하셨죠? 이해는 됐는데 점수가 수업 들으면 다 이해합니다. 우리 학원 교수님들이 렌다나 교수님들이 강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기가 막히게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점수는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이해가 되면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죠. 이건 변론이죠. 이해된 거하고 점수 나오는 거는 변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을 이야기했죠. 이해한 거는 그냥 이해한 거. 점수는 점수. 그러니까 계량화되는 점수로 내가 마지막 평가받는 것은 이게 이해됐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된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숙지가 돼야 돼요. 숙지. 그죠? 완전히 알아져야 돼요. 완전히 알았어.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실수할 수 있어? 없어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럼 점수가 연결 안 돼요. 숙지된 게 실수가 없어야지 뭐로 연결된다? 점수로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길을 갖다 알아. 근데 실수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직진하는 경우도 있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집에 가는 시간 늦어진다니까요. 근데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하면 그때는 알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해한 걸 완전히 아는 거로 완전히 아는 걸 갖다가 계량화된 점수로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려면 양이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양이 많으면 반복하는 주기가 길어지거든요. 양을 줄이면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통로가 학습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인데, 공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합격 쟁점 강의를 갖다가 제가 올해는 좀 빨리 할 겁니다. 그 빨리 하면서 그걸 반복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되냐면, 올해도 시험에서는 수도 행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틀리느냐? 왜 틀리겠습니까? 그게? 틀린 이유.
실수로 틀린다니까, 실수로. 또, 나온 데서 나왔거든. 근데 왜 틀리느냐? 그 왜 틀리냐면, 이해가 덜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다, 기초가. 이해를 하고 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복 외워보고만 있는 거지. 그 해설을 보니까, 거기서 나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공부를 먼저 뭐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암기 방법이 있으니까 그 암기 방법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꼭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은요, 재수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목은 초반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요. 뭘 활용한다? 문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다 보면,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틀리는 게 있잖아요. 틀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틀렸다는 것은 뭐가 안 돼 있다? 이게 안 돼 있든지 이게 안 돼 있겠죠. 이게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점수로 연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실수할 때 그러지 말고, 문제를 또 풀고, 또 틀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파트를 갖다가 이론서를 가서 요약지를 보든 교과서를 보든 해가 기본서를 보든 해서 찾아가지고 보고 다시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근데 전체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전체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이 파트에 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걸 누가 더 잘 아냐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일단 국토계획법을 해가지고 공법 몇 점을 만들어 놓으면 1월 달에 2차만 하시는 분들 1월 달에 40점을 만들어 놓으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법령 몇 점? 80. 공법 40, 시험은 합격. 그러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에 쉴 수 있어요. 여름에 체력을 갖다가 안배하면서 쉴 수 있다고. 왜 점수가 놓으니까 한 10일 정도 쉬었다고 해서 그 점수가 흐트러지지는 않다니까요. 그 전에 탄탄했기 때문에 그러면 10일 정도 여행도 가기도 하고 공부하기 지겹잖아. 그럼 좀 쉬었다 하고. 그리고 푹 쉬는 건 좋아요. 푹 쉬었다가 책을 보면 새로이 보여. 안 보였던 게 보여. 실력이 떨어지는 거는 금방 올라와요. 금방 올라오는데 푹 쉬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러면 안 보였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상급 난이도의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을,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특정 한 4, 5시간 정도를 갖다가, 그죠? 기초 인문 강의 듣고 멍 때리면서 하루를 보내지 말고, 그죠? 하루를 보내지 말고 앞에 강의를 활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1, 2, 3, 4, 5이 되면 이제 기본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내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듣는 거지. 그러면 진짜 이제 들려. 작년에 안 들리던 게 막 들린다고. 그리고 자아가 왜 저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 왜? 교수님들은 수업을 할 때 1, 2, 3, 4, 5, 6 여러분들 그래 이야기합니다. 1, 2, 3, 4, 5, 6, 7, 8 수업이 다 똑같네라고 하는데 똑같겠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니까요. 작전을 다 짜고 들어온다니까. 그러고 각 과목별로 전국에 다 1타들인데 강의를 갖다 1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최소한 15년, 20년 하신 분들인데 그죠? 여러분들 같은 합격자를 갖다 수만 명을 배출한 사람들인데 그 커리를 갖다 머릿속에 딱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그러면 1, 2월 달에는 이만큼, 3, 4, 5는 이만큼, 5, 6은 이만큼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를 주겠다고 논리적으로 만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수업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수업이. 그럼 수업만 들어도 돼? 뭐가 돼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돼 있거든, 지금. 구행학습이라는 게 선행학습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렌다나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품 강의하고 프리패스가 있거든요. 명품과 프리패스는 뭘 할 수 있냐면요. 2019년 30회 강의를 전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2020년 30일에 강의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시작이 되는데 재수생들은 명품을 들으시는 분이든 프리패스를 하시는 분들이든 그죠?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강의를 각 과목별로 자기 실력에 맞춰라. 민법을 65점 받았는데 2019년 1월 강의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3, 4월 강의를 선택하고 개론을 갖다 45점 받아 떨어진 거야. 그러면 3, 4월하고 요약식 강의보다는 뭐가 맞아요? 1월 강의가 맞겠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0년 1, 2월이 되기 전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병행해야 된다고? 문제를 병행해서 풀어야 돼요. 문제를.
문제를 병행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2만 원의 행복이나 작년에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풀이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특정 과목의 점수를 올려놔라 안 올려놔라?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동차를 한다 그러면 일단 뭐를 먼저 만들어라? 1차를 60을 먼저 만들어놔라. 언제? 1, 2월 전에. 그러면 2차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2차만 한다 그러면 법령을 몇 점? 80점. 법령도 그렇죠? 내가 받은 점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강의가 다르잖아요. 그죠? 60을 넘었어. 그럼 1, 2월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때는 3, 4월이나 요약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뭘 병행하고 문제를 병행하고. 됐죠? 그러고 점수가 안 나온 게 있잖아. 그러면 매일 강의, 1, 2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문제만 이제 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점수가 올라 안 올라? 오른다고. 그래서 법령을 몇 점? 80. 공법은 몇 점? 40에서 50점 정도로 만들어 놔라고. 그죠? 그리고 공리세법은 나중에 해도 돼요. 해야 되는데 공리세법도 풀어나면 몇 점? 40 이상은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3, 4월 이후 공부하기가 엄청나게 편하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렌다나에서 명품이나 프리패스를 하시는 분들은 2019년 강의를 열어주는 데가 지금 어디밖에 없냐면 렌다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열어주는 것인데 이걸 너무 지금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활용하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합격할 수 있고요. 여름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할 때 나는 약간은 여유를 가지면서 그때 약간 쉬었다가 8, 9월, 7, 8월 달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 언제 스파트를 할 수 있냐면 9, 10월에 확 또 몰아붙이기를 할 수가 있다고. 올해 시험 떨어져 보셨는데 막판에 무슨 싸움입니까? 체력 싸움 아닙니까? 체력 싸움. 근데 체력 싸움인데 체력이 왜 떨어지냐면요. 공부가 잘 되면 체력이 안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든. 민법 해야 되는데, 자고 하려면, 공법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겠는데,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입맛도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습생을 못 하니까 또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점수가 법령 80이 나오는 거지 뭐. 1차는 60 이상이 단단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한 7, 8월 달 좀 천천히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체력을 좀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9, 10월에 2달 동안 확 몰아붙이기를 하면, 내년 시험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지금부터 앉아가지고 기초부터 하고 있다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안 맞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입문 강의 많은데 재수생들 안 맞습니다. 근데 기초 강의를 뭐 해야 된다? 그거 들어두는 거예요. 들으면 두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된다? 이쪽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합격했다? 공법 니 때문에 합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올해 불합격이 전체 인생에서 1년을 늦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부동산을 하시면 1년 늦은 것도 금방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2020년 30일의 시험에서는 필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격을 기원하고 이렇게 재수생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추가해서 기획 강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